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성격 차이려니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했을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현명한 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 하지만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과 위화감은 대부분 정당한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는 마음.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때로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고통을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심지어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같은 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때로 그들이 우리의 고통을 보며 미소를 짓거나 은근히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처음 보면 믿기 어렵죠.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습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합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핵심이죠. 하지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연기로 여기거나 과장된 반응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들에게는 타인의 감정이 마치 TV 속 드라마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저 구경거리일 뿐이죠.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일방적이 되고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몇 초도 안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아,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라고 시작해서 결국 30분 내내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이런 자신의 행동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미롭고 가장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다.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들어주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가 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 탓, 상사 탓을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만 비난합니다. 가족과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 자신은 언제나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들을 성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타인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며 각자만의 고민과 꿈,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우리만 주고 그들은 받기만 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불균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차가운 계산, 다른 사람을 조작하고 이용하려는 성향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진정한 연결이나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여 신뢰를 쌓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해. 너 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 너는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같은 말들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단 상대방이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그 신뢰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들을 요구하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같은 말로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감정적 조작입니다. 우리가 거절하거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면 갑자기 피해자 역할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나는 내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같은 말로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때로는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위협적인 말들을 합니다. 내가 나를 배신한다면, 내가 나한테 등을 돌린다면, 같은 식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평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에서 피어난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닌 착취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조작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지 그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의 달인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은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이 가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변명의 달인이며 온갖 핑계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심지어 명백히 자신의 실수인 상황에서도 교묘하게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내가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미리 확인해주지 않아서, 내가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등등. 변명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도 정당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도 내가 솔직해서 그래. 내가 직설적인 성격이라서라고 말하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도 우리 사이에 그런 것까지 따져? 라고 되묻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이것도 그들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죠. 성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어른다움의 표현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남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진정한 친구라면 정말 축하해.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은 거야 라고 기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운이 좋았네. 요즘 회사가 사람이 없나 봐. 승진해도 일만 더 많아질 텐데. 같은 말로 여러분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독이 섞여 있습니다. 시기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성취를 폄하하거나 사실 별것도 아닌데 너무 호들갑이야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 너한테는 너무 버거울 것 같은데라며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자랑하면서도 남의 성취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그마한 성공을 거두면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만 남이 더 큰 성공을 거두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상대방보다도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만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압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충분한 행복과 성공이 있으며 누군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나눌 때 더욱 커진다. 건강한 사람들은 남의 성공을 보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저 사람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죠. 질투하는 대신 배우려 하고 시기하는 대신 응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거짓말을 일삼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자신에게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거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무 존경해라고 하다가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사실 별로야. 좀 가식적인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동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기준이 자신에게만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을 어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고 하지만 남이 약속을 어기면 무책임해라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실수하면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도 남이 실수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화를 냅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늦잠 잤어라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과거, 경험, 심지어 감정까지도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말이 그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현실 감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맞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그 거짓의 성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교묘하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진실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관계의 토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선을 함부로 넘나드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계속 밀어붙이거나 개인적인 영역에 허락 없이 침범합니다. 경계선이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안 되라는 개인적인 기준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경계선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면 왜? 우리 사이에 뭘 그래? 라며 계속 캐묻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하면 무슨 일 있어? 말해봐라며 끝까지 파고듭니다. 물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주제를 계속 들고 나오거나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간섭을 강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표현하면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경험이 많아서 하는 말이야라며 무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나 사생활까지 캐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거나 개인적인 일기나 편지를 몰래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해? 라고 되묻습니다. 존중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명한 대처법.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지 않도록 마음의 방패를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들이 화를 내도 함께 화내지 말고 그들이 드라마를 만들어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 분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이 사람의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것이다라는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불안해한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껴 쓴다. 네 번째는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사실 착한 마음이 있을 거야. 내가 더 잘해주면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바꿀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만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우리 모두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질투심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자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만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또한 우리가 본성이 못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계선이 너무 약해서 이용당하기 쉬운 것은 아닌지, 자존감이 낮아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우리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말이죠.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자. 이런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낭비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선한 사람도 있지만 선함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가면 뒤에서 나를 지킬 책임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무에게나 내어주기엔 너무 귀합니다. 웃는 얼굴 뒤에 그림자를 보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두 우리의 선택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을 아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